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독일 지수, 영국 지수, 프랑스의 카크 지수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지수는 0.34% 하락했고요. 영국 지수는 0.03%, 프랑스의 카크 지수는 0.3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 20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소폭 하락했다는 점 먼저 짚어드리겠고요. 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유로존 1월 소비자 신뢰지수의 잠정치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는 마이너스 16.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15포인트에 비해서도 1포인트가량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14.3포인트였는데 이러한 시장의 예상치까지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겠는데요. 다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쪽에서는 이번에 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이 새로운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소비자 신뢰지수도 함께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잠정치가 나온 만큼 다음번에 나오게 될 이 소비자 신뢰지수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우선은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서 유럽 증시 다소 한산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0.35% 내린 74.5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파 영향으로 미국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이 원유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낙폭에는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부터 리비아는 이 사라라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원유 생산량은 최대 30만 배럴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라라 유전 같은 경우 지난 2주 동안에 시위대의 여파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리비아 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원유를 생산하겠다 하고 나서면서 어느 정도 낙폭에 제한이 걸리면서 약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하락세였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시죠. 금 가격은 0.4%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 금 가격의 상승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금 가격 0.4% 오른 2,04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예, 주요 주가 지수들이 최근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대형 IT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주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25%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29%, 나스닥은 0.43% 상승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3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폐장 후 넷플릭스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등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8%가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실적이 빠진다면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수익의 감소폭은 약 2배 정도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한 점이 시장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며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난주 81%까지 급등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는 약 40%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기초 소재, 에너지, IT, 금융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건설, 소매, 부동산, 헬스케어, 임의 소비재, 방산, 운송업이 약세를 보였고 벤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42%, 달러 인덱스는 0.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최근 5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는 점이 오늘 관련주들을 끌어내리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즈는 안드레아 대기 등 IMF 전문가 3명이 공동 연구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약 11% 하락했다며 향후 회복 전망이 약하고 소형과 지역은행들의 익스포저도 크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MF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개발사들의 차입 비용을 높이며 이러한 영향이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하지만 이번처럼 심각하게 침체된 적은 없었다며 이것은 지난 50년 내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쌓인 손실을 만회할 만한 요인이 마땅치 않은 점이 우려스러웠다면서 미국 은행 중 3분의 2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높이면서 상업용 부동산 추가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향후 2년 내 돌아오는 약 1억 2천만 달러 중 1억 2천만 달러의 만기 중 약 25%가 사무실과 소매 부분에 대한 대출이라며 미국의 소형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대형은행들보다 약 5배 정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348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16.5%를 차지하며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샤오미의 실적 호전은 신제품인 스마트폰 14 시리즈의 판매 돌풍에 힘입은 것으로 작년 10월 출시된 14 시리즈는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 속에 출시 12여일 만에 144만 7,400대가 팔렸고 광군제 때에는 시작 5분 동안 판매량이 전작 13 시리즈의 6배에 달하며 여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중국산 휴대전화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한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7%가 줄어든 336만 2,100대에 그쳐 점유율이 15.9%가 떨어지면서 2위로 밀렸습니다. 한편 미국의 견제를 뚫고 작년 8월 7나노 기술로 개발된 기린 9000S 시리즈를 장착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화웨이는 작년 12월 294만 1,100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59.2%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 판매 순위 6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중국 토종 브랜드의 휴대전화 출하량은 2억 3,1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해 79.9%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작년 12월 중 중국 토종 브랜드의 출하량은 2,455만 4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해 전체 휴대전화 출하량의 8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바람 논란을 일으킨 활석 포함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7억 달러의 합의금을 미국 당국에 지불키로 했다고 발표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오늘 1.6% 하락해 159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존슨앤존슨이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 42개 주 검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하지만 이번 합의는 존슨앤존슨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 파우더와 화장품과 관련해 약 4만 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으며 회사 측은 제품 안정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지난해 말 전 세계에 판매하는 베이비 파우더의 활석 사용을 중단하고 옥수수 전분으로 성분을 교체했으며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배당 책임이 있는 사업분을 분할해 자회사인 LTL 매니지먼트 LLC를 설립했으며 이 자회사는 연방 파산 법원의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S&P 글로벌의 1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를 비롯해 전미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IBM을 시작으로 에버랩스, 프리포트 맥모란, 크라운 캐슬, 제너럴 다이내믹스, 킴벌리 클락, 램 리서치,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AT&T, 유나이티드 렌탈스, 서비스 나우, 커네디안 퍼시픽, ASML 홀딩, 레이먼드 제임스, 라스베가스 센스, 그리고 어메리 프라이스 파이낸셜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8% 상승한 2,47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5%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840포인트 선 간신히 회복하고 마친 하루였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0.58%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증시 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도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떻게 엇갈렸을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주체별로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41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2,057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차익 매물에 나서면서 3,5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았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54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결국에 코스닥 강보합권 수준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지수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원 넘는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이 희귀 금속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신전자가 15.4% 올랐고요. 삼화전자가 11.41%, 삼화전기가 6.09%, 동국 RNS가 3.15%, 유니온 머티리얼이 1.8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카드가 또 한 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 히토류 관련 종목이라든지 히토류의 대체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건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서방 국가들의 탈중국에 맞서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기술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히토류 가치사슬 상류부 문에서 이 하류 부문으로 장악력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히토류 자체를 금지했다면 이제는 기술까지 금지를 하겠다,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상단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히토류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쪽에서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국내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어제가 바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기술력까지 수출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히토류가 아닌 한동훈 테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관련 종목들 보시면 대상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74% 상승한 22,600원을 기록했고요. 태양금속 우선주도 23.62% 오른 6,490원, 와이더 플래닛이 19.73% 상승한 17,600원, 대상홀딩스가 13.52% 오른 1,830원, 덕성이 4.63% 오른 7,69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조명이 됐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갈등이 좀 봉합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한동훈 관련 종목들 어제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먼저 한 위원장이 도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오자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포옹을 한 이후에 악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친근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 열차에 탑승을 해서 함께 서울로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한 위원장에게 전용 열차를 타자고 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한동안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상 우선주부터 덕선까지 일제히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